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그 잭슨 홀 발언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이 아주 그냥 들썩였는데 그 속내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건 2025년 8월 22일 미국 현지 분석 자료 파월 발언 촉발 금리 인하 기대 랠리 이거고요. 여기서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해드릴게요. 네, 기대됩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 목표는 간단합니다. 파월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던졌나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했고 그 의미는 뭔지 그리고 바쁘신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딱 파악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정보 그걸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네, 핵심 정리가 중요하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장이 얼마나 뜨겁게 반응했는지 그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이 분석 자료를 보니까요. 잭슨 홀 발언 딱 끝나자마자 시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S&P 500 지수가 1.5% 올랐고 나스닥은 더 높게 1.9%나 뛰었고요. 꽤 많이 올랐네요. 네, 그리고 특히 다우존스 지수는 1.9%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그냥 갈아치웠답니다. 아, 다오까지요? 네, 자료에서는 이걸 아주 명료하게 딱 한마디로 금리 인하 기대 랠리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시장이 얼마나 목말라 있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 표현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시장 분위기를 그냥 순식간에 확 바꿔놓은 발언이었죠. 네,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좀 이례적이었어요. 고용 둔화 리스크 이 말을 여러 번 언급했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걸 곧 금리 내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인 거죠. 그냥 가능성 살짝 열어둔 정도가 아니라 꽤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와, 그렇게까지 해석을 했군요. 실제로 발언 직후에 연방기금 금리 선물시장 데이터를 보면요. 9월 금리 인하 확률 있잖아요. 네네. 그게 순식간에 거의 90%까지 확 치솟았어요.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도 바로 떨어졌고요. 그런 데이터가 딱 나온 거죠.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둘기파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아주 빠르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 정도였군요. 정말 순식간에 투자자들 마음이 위험 좀 감소해볼까? 이런 모드로 확 바뀐 거네요. 그렇죠. 네. 그동안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좀 눌려있던 기술 성장주들 있잖아요. 아니면 경기가 좋아질 때 힘받는다는 소위 경기 순환주들 이런 것까지 그냥 일제히 오르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동반 상승했죠.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파월이 문을 살짝 열어줬는데 시장은 그 문을 향해 그냥 전력 질주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달까요? 하하, 비유가 적절하네요. 이런 전반적인 열기 속에서 시장의 그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공영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그냥 분위기 타서 같이 오른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좀 궁금한데요. 이 분석에서는요. 애플 APL하고 마이크로소프트 MSFT의 상승을 어떤 특정 기업 뉴스 이런 것보다는 거시적인 환경 변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에 더 무게를 두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 역시 금리였군요. 네, 소위 말하는 금리 민감 베타 효과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금리가 내려갈 것 같으니까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땡겨올 때 더 커 보이잖아요. 그렇죠. 할인율이 낮아지니까요. 네, 그래서 기술주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다. 이런 해석입니다. 특별한 호재가 딱히 없었는데도 지수 상승을 이끌 만큼 이 효과가 꽤 강하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금리 변화에 대한 그냥 기대감만으로도 이렇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빅테크는 그렇죠. 그런데 엔비디아는 상황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중국에 수출하는 저사양 AI 칩 있잖아요. H20 모델. 그거 생산에 좀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1.7% 올랐어요. 올랐군요. 네. 상승폭이 아주 크진 않지만 악재성 소문에도 불구하고 올랐다는 점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 이게 AI에 대한 기대감이 개별 기업의 단기적인 문제점 같은 걸 그냥 덮어버릴 정도로 여전히 강력하다 이런 증거로 볼 수 있을까요? 아, 정확히 그 부분을 잘 짚어주셨네요. 네, 엔비디아 사례가 바로 그 AI 테마의 지속적인 힘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상승폭 자체는 제한적이었죠. 1.7%니까.
하지만 중국 관련해서 잠재적인 악재가 있는데도 반등했다는 건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AI가 가져올 그 장기적인 성장에 여전히 어마어마한 기대를 걸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AI 프리미엄이 여전하다. 그렇죠. 즉, 금리 민감도에 더해서 AI 프리미엄이 여전히 아주 건재하다 이겁니다. 대형 기술주 안에서도 이런 미묘한 차이가 관찰된다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근데 시장 전체가 막 웃는 와중에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희비가 엇갈린 종목들도 있었어요. 변동성이 크고 거래가 많이 몰린 종목들을 보면 시장이 좀 다양한 속내를 읽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개별 종목은 또 다르죠. 예를 들어서 그 개인이나 중소기업용 회계 소프트웨어로 유명한 인투잇 있잖아요. 아, 인투잇. 네. 여기는 실적 자체는 뭐 괜찮았는데 앞으로 매출 증가율 전망치, 그러니까 가이던스라고 하죠. 이게 시장 기대치를 밑돌면서 주가가 5%나 툭 떨어졌어요. 어휴, 꽤 많이 빠졌네요. 네, 이게 혹시 하반기에 기업들이 소프트웨어에 돈 쓰는 걸 좀 보수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좀 자극한 것 같아요. 네, 인투잇의 하락은 단순히 그냥 한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요, 특히 기업용 소프트웨어 분야 전반에 하반기 수요 가시성에 대한 불확실성, 이걸 반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좀 큰 업체의 전망 하향은 관련 섹터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반면에 아주 극적인 반전도 있었어요. 그 화상회의 솔루션으로 팬데믹 때 완전 아이콘이었잖아요. 네, 줌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네. 근데 줌이 시장 예상을 확 뛰어넘는 실적하고 또 긍정적인 가이던스까지 내놓으면서 주가가 무려 13%나 폭등했습니다. 와, 13%요? 네. 이게 혹시 기업들의 IT 투자가 팬데믹 이후 조정기를 좀 거치고 다시 활기를 찾는 신호탄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줌의 급등은 성술이 강상저제 신조, 특히 기업 고객들의 지출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데요. 이게 이제 엔터프라이즈 수요 회복이라는 좀 더 큰 그림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팬데믹 특수 끝나고 나서 줌의 미래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근데 이번 실적은 그런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시킨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웠던 건 네트워킹 장비 업체 유비퀴티였어요. 아, 유비키티요? 네, 배당금을 대폭 늘리고 또 5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 이런 통 큰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하니까 주가가 하루 만에 무려 31%나 치솟았어요. 31%요? 와, 정말 폭등이네요. 네, 이건 또 단순히 한 회사의 호재를 넘어서 그동안 시장에서 좀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네트워킹 장비 업종 있잖아요. 그 전체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까지 막 불붙인 그런 사건 같아요. 네, 유비키티의 폭등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 자체가 주가 급등의 직접적인 원인이긴 하죠. 그렇죠. 하지만 시장은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분석에서도 지적하듯이 네트워킹 장비 업종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이걸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하. 어쩌면 투자자들이 이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뭔가 새로운 투자처를 막 찾는 과정에서 이렇게 탄탄한 현금 흐름도 있고 주주들한테 잘 돌려주겠다는 의지도 보여준 유비키티 같은 기업에 주목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거시 환경 변화하고 개별 기업의 전략이 어떻게 딱 시너지를 내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정말 흥미롭네요.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특히 수혜를 볼 걸로 예상되는 분야들이 아주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죠. 네, 그랬습니다. 분석 자료를 보면 주택건설이나 뭐 관련 자재 업체들, 예를 들어 빌더스 퍼스트 소스, 여기가 8.4%나 올랐고요. 와, 거기도 많이 올랐네요. 네, 그리고 이자 부담 줄고 소비 여력 늘 거라는 기대로 크루즈나 레저 관련 기업들도 평균 한 7% 안팎으로 아주 강하게 상승했어요. 네, 그쪽도 반응이 뜨거웠죠. 이런 분야들이 이번 랠리에 거의 뭐 선봉에 섰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네,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아무래도 모기지 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럼 주택 구매 심리를 자극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관련 건축 자재 수요도 늘어날 수 있고요. 또 가계의 이자 부담이 좀 줄면 여윳돈이 생기니까 이 돈이 여행이나 레저 활동 같은 선택적 소비라고 하죠.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파월 발언 이후에 시장의 주도권이 기존의 빅테크에서 이런 금리 인하 민감 그룹으로 확산되는 모습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기술주만 오르는 장은 아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시야를 좀 글로벌로 넓혀볼까요? 미국 시장의 이런 열기가 다른 나라들에도 좀 전파가 됐는지 아니면 각자 좀 다른 양상을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것도 중요하죠. 자료에 따르면 유럽 증시, 대표적으로 스톡스 600 지수는 잭슨홀 연설 전에는 좀 경계감 때문에 소폭 하락하거나 보합세 보이다가 파월 발언 이후에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약간 혼조세 마이너스 0.1%로 마감했다고 해요. 미국하고는 온도차가 좀 느껴지네요. 네, 유럽은 좀 신중했죠.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아무래도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으니까 불확실성을 좀 피하려는 심리였을 거고요. 네. 다른 하나는 발언이 나온 이후에도 유로존 자체의 경제 상황이나 또 유럽중앙은행 ECB의 통화정책 경로가 연준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훈풍이 분다고 무조건 전 세계로 다 퍼지는 건 아니다. 이건 보여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각자 사정이 다르니까요. 네. 반면에 중국하고 홍콩 증시 항생지수 플러스 0.9%는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가 계속 이어졌고 중국 본토 증시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그런지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중국은 또 자체 동력이 있죠. 그리고 흥미롭게도 캐나다 증시 TSX는 미국하고 발맞춰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대요. 북미 경제권의 동조화 현상이 아주 뚜렷한데요. 네, 캐나다는 그렇죠. 중국 시장은 자체적인 정책 변수, 예를 들면 규제 완화라든지 경기 부양책 기대감 이런 게 더 크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글로벌 기술주 강세 흐름하고는 어느 정도 연동되는 모습은 보입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하고 연준 정책과의 연동성이 워낙 높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옆이니까. 네,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 지대감이 거의 즉각적으로 반영되면서 같이 랠리를 펼친 걸로 해석됩니다. 자료에서 언급된 금리 인하 기대 동조화 현상, 이게 북미 지역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난 거죠. 자, 지금까지 파월 의장의 발언에 시장이 얼마나 즉각적이고 또 광범위하게 반응했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이 앞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단기적인 영향하고 좀 더 긴 호흡에서의 의미를 짚어볼 시간입니다. 네, 전망이 중요하죠. 분석 자료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파월의 메시지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확신을 아주 크게 높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앞서 본 금리 민감주나 또 중소형주, 대표적으로 러셀 2000 지수도 3.9%나 급등했거든요. 아, 중소형주도 많이 올랐군요. 네, 이런 랠리의 직접적인 동력이 됐고 당분간은 시장 변동성이 좀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안도 랠리는 분명 사실입니다. 시장은 일단 긍정적인 신호에 환호했죠. 네, 하지만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앞으로의 길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만약 실제로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면 그 속도하고 깊이가 어느 정도일 거냐는 거죠. 인하 경로의 속도 폭이 핵심. 아,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내릴 거냐. 네. 파월 의장이 우려했던 대로 고용 둔화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진행된다면 이게 오히려 기업 실적에는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적 하향 압력? 금리 인하가 오히려 경기 침체의 전조 신호로 해석될 위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호재가 오히려 경제 펀더멘털이 약해지고 있다는 악재 그림자를 동반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아주 정확해요. 반대로 경제가 급격한 침체 없이 서서히 식는 소위 말하는 완만한 연착륙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요? 네,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그렇죠. 그러면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의 가치 평가, 즉 멀티플을 뒷받침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복병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미중 간의 관세 갈등이 다시 확 불거진다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사건 혹은 정책 변화 같은 게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 이것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관세 정책 변수는 인플레 재가열 위험 요인. 아, 인플레이션이 다시요? 네, 결국 시장은 앞으로 발표될 여러 지표들을 계속 보면서 성장 둔화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 위험은 없는지 이 사이에서 계속해서 균형점을 찾아가야 하는 좀 복잡한 상황에 놓인 셈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과연
어느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게 될까요? 네, 오늘 탐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잭슨홀 발언은 시장의 기대를 9월에 금리 내리겠네? 이쪽으로 급격하게 쏠리게 만들었습니다. 네, 기대감이 확 커졌죠. 그 결과 금리 변화에 민감한 주택, 레저, 중소형주 이런 쪽이 랠리를 주도했고 빅테크도 여기에 동참하면서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분석 자료의 표현처럼 파월이 문을 열었고 시장은 그 문으로 달려들어갔다. 금리 인하 기대, 랠리, 다우 사상 최고. 이 말이 정말 딱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정말 그랬죠. 하지만 이 열광적인 반응 이면에는 좀 중요한 긴장감이 존재합니다. 즉각적인 안도감과 랠리,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실제 경제의 모습, 이게 연착륙일지 아닐지, 그리고 또 잠재된 인플레이션 위험이라는 중장기적인 불확실성, 이 사이의 반극이죠. 시장의 기대와 현실이 앞으로 어떻게 서로 작용할지 지켜보는 게 핵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 것처럼 중앙은행장이 인하 가능성 있어 이렇게 시사만 했는데도 시장이 이렇게까지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네, 반영이 대단했죠. 그렇다면 만약에요. 앞으로 발표될 실제 고용 지표나 성장률 같은 경제 지표들이 파월 의장이 그렸던 그 연착륙 그림하고는 좀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면 시장은 지금의 이 기대감을 어떻게 조정하게 될까요? 그게 문제죠. 혹은 반대로 잠잠해지만 듯했던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예상치를 막 웃돈다면 시장의 환호는 또 금방 실망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나올 데이터 하나하나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좀 떠올리시면서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데이터 확인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시장의 움직임을 파헤쳐 주셔서 감사합니다.